다속 영모의 생명의 말씀 다속 강의 제26강 혈육의 근본은 흙이고 정신의 근본은 하늘이다. 혈육의 근본은 흙이고 정신의 근본은 하늘이다. 첫 번째 시간으로 맛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6장 혈육의 근본은 흙이고 정신의 근본은 하늘이다. 마칠 걸 맞는 일과 마치지 않으려는 일. 주인집 장 없은 제 나그네 장국 싫다. 설렁탕 진이 끓었을 때 소금파 갖췄다. 하늘로 나리는 비는 온통 쓸 때 맞진 못. 다속일지 1957년 3월 26일. 화우난팔 이 탄신운 하사유문 봉건음 즉당계주 민주학 선대왕조 후민인 백세이문 응보신 고국창생 목미안 단조진념 김우친. 다속일지 1957년 3월 27일. 환지부 직업 오호음 어찌 하소리 심격천산 일면대 성절만고 동인간 심격성절 만천곡 인간면대 동일환 생호성호 자차타 면야피야 극야간 이런 부중 천호혈 정음미양 전장반. 다속일지 1957년 3월 29일. 첫 번째, 맛을 늘 생각하는 버릇이 있어서 오늘도 역시 마칠 걸 맞는 일과 마치지 않으려는 일이라고 주제를 걸어보았습니다. 세상에는 맞춰야 할 일과 맞춰서는 안 될 일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무슨 일이든지 맞춰 보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잘 들어맞게 하려고 애쓴 결과 거의 들어맞게 된 것처럼 보이나 결국은 그렇게 맞춰서는 안 될 일도 있습니다. 주인집 장 없은 제 나그네 장국 싫다. 이런 이점 맞춰야 합니다. 이런 일이 우리 인생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제격에 맞는 일을 말합니다. 장국을 만드는 장이 떨어졌는데 마침 찾아온 손님이 알맞게도 장국을 싫다고 하면 이것 또한 들어맞는 일입니다. 세상의 일이 이렇게 될 때 참으로 맞는 일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소극적으로 유행이 들어맞는 일입니다. 모처럼 온 손님에게 장국이라도 따뜻하게 대접하고 싶건만 장이 없어 장국을 만들지 못하게 되는데 마침 손님도 장국이 싫다는 것입니다. 세상사는 흔히 어그러지는 게 보통입니다. 또 우리는 그것을 걱정하기 십상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딱 들어맞는 일도 있습니다. 이것이 적극적으로 들어맞으면 좋은데 유행이 소극적으로 들어맞습니다. 이렇고 저렇고 간에 이것 또한 사실이니까 한번 생각해서 느껴보았으면 합니다. 설렁탕 진이 끓었을 때 소금파 갖췄다. 국이 진하다고 하면 재료를 충분히 넣어 잘 끓인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진하게 끓인 것을 진국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소금과 파를 갖췄다는 것은 소금과 파가 곁들여 있다는 말입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소금이나 파에 관한 한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고 지냈습니다. 인도에서는 소금을 오래전부터 전매했습니다. 일제 때는 우리나라에서도 소금을 전매했습니다. 중국은 삼국시대부터 나라에서 소금을 관리하였기에 소금을 대단히 귀하게 여겼습니다. 전매를 하여도 크게 하지 않았습니다. 중국 사람은 경제를 알아 검약이 몸에 배었기에 전매도 그다지 헤프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같은 전매를 하더라도 술과 담배처럼 소금이 아주 흔했습니다. 소금을 덜 먹어야 좋다는 학설이 있긴 하지만 소금은 몇천 년 동안 우리 인간의 삶의 필수품이 된 게 사실입니다. 파도 우리나라에서는 대단히 요긴한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보리밥에 팥국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근래 와서 파가 얼마나 귀해지는지 모릅니다. 팥국을 한번 먹으려면 고깃값만큼의 비용이 따로 듭니다. 파가 나오는 철에도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설렁탕에는 소금이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은 서울 설렁탕이라고 해보았자 별다른 게 없습니다. 전에는 서울의 명물이 설렁탕이었습니다. 그중 어디가 잘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지 몰라도 설렁탕에는 소금과 파가 들어가야만 합니다. 공용파를 꼭 넣어야 합니다. 파가 없으면 아무리 설렁탕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도 불만스러워할 것입니다. 설렁탕이 진하게 끓여지고 소금과 파도 갖춰졌다는 것은 한 가지 음식에 들어맞는 것으로 가장 쉬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인생 문제나 다른 문제에 대입하면 잘 들어맞지 않습니다. 노력을 하여 그렇게 잘 들어맞는다면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정말 좋은 일입니다. 세상새에 맞출 것은 이렇게 맞춰야 하는데 간혹 유행이 들어맞는 것을 두고 남에게 부끄럽지 않게 잘 되었다고 하고 잘 맞췄다고 말합니다. 내가 꼭 있어야 일이 잘 된다. 내가 빠지면 약의 감초가 빠진 것이다 라는 말은 그만큼 쓸만한 사람을 가리키는데 이런 사람을 두고 설렁탕에 소금이나 파라고 합니다. 굳이 설렁탕이 아니라도 동양에서는 옛날부터 국에 간을 하지 않습니다. 국의 크기가 허공과 같아서 간사스럽게 지저분하고 잡다한 것을 섞지 않고 제각기 간을 맞추기 마련입니다. 으뜸 원자의 원 바탕이 그렇습니다. 태극은 원이어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대의 대강은 우리 설렁탕 모양으로 아무것도 넣지 않습니다. 제각기 입에 맞게 소금과 파, 심지어는 후춧가루와 고춧가루를 쳐서 먹습니다. 맞출 곳에 가면 맞추기 마련입니다. 이 얘기는 여러 번 하였습니다만 상고 때 지금의 장관점 되는 사람이 일을 잘 수행하는 것을 두고 국에 소금과 매가 들어간 것 같다는 의미로 태강의 연매와 같다고 했습니다. 즉 우리말로 하면 설렁탕에 소금과 파가 들어가야 제맛이 나는 것처럼 장관직의 수행이 나라에 아주 요긴하고 필요한 일이라는 뜻입니다. 요새 우리나라 장관은 맞춰야 할 두 가지 일을 맞추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다행히 소극적으로 맞추면 좋다는 식이 많습니다. 한편 우리는 맞춰서는 안 될 일을 꼭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늘로 내리는 비는 온통 쓸데 맞진 못. 온통 쓸데 있는 것으로는 비가 있습니다. 비는 쓰이지 못할 때가 없습니다. 어떤 때는 비가 지나치게 와서 객수라고까지 말하지만 자기 속인에서 볼 때나 쓸데없지 다 쓸 때가 있습니다. 몇 달 지나 보십시오. 도시 사람들은 1년 내내 비가 안 오면 좋겠다고 합니다. 하루 벌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도 비가 왜 그렇게 오느냐며 원망합니다. 자신에게 요긴하지 않으면 객수라고 합니다. 그러나 두 달만 객수가 오지 않으면 식수도 난리가 날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처럼 퍼부어서는 안 되겠지만 객수란 있을 수 없습니다. 노아의 홍수도 한번 시원하게 씻어버릴 것을 씻어버리니 쓸데없는 비가 어디 있습니까? 아닌 게 아니라 지금의 개천에도 장마가 한번 와야 사람의 손으로 치우지 못한 쓰레기를 없애주지 않겠습니까? 하늘에서 준 것치고 쓸데없는 게 없습니다. 자연 그대로 놓아두자는 말들을 자주 합니다. 사람들이 자꾸 서로 귀찮게 제안하고 구속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자연 그대로 죄다 맞을 때 맞추는 게 좋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비는 응당히 맞아야 합니다. 맞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비 맞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맞을 때 맞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와는 달리 풍년이었건만 곡식을 비에 맞춰 썩히는 일도 많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인간의 죄악이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아무리 맞는 세상이라도
맞춰서는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마주쳐야 삽니다. 그러나 차례대로 되지 않으면 못 삽니다. 옛말에 서방 맞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서방 맞은 것이 차례로 나쁘게 잘 안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정당하게 혼인하는 것도 사내를 맞았다고 할 수 있으나 서방 맞았다면 맞춰서 안 되는 일을 맞춘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뒤범벅이 되는 것이나 이를 전부 사리에 맞게 생각해야 합니다. 평등시대라 해서 서방 맞았다는 뜻으로 계집 맞았다는 말도 씁니다. 옛날에는 못된 계집에 빠졌다는 말을 썼는데 말입니다. 요새 길을 가면 설렁탕이라는 간판이 많이 눈에 띕니다. 설렁탕은 옛날의 왕이 권능을 위해 몸소 밭을 갈 때 나온 음식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왕과 만주백관이 하루 동안 농사의 모범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 한 마리를 잡아 통째로 끓여서 임금을 수행한 관리와 구경 나온 백성이 다 함께 식사를 했는데 이 음식을 선농탕이라고 했습니다. 평소에 임금이 먹는 국은 끓일 때는 애당초 물을 더 붓거나 덜거나 해야지 나중에 장을 더 치게 되면 국맛이 아주 없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미각이 예민한 사람은 국에 넣을 것을 애당초 넣어서 알맞게 끓여낸다고 합니다. 너무 끓여도 안 되고 덜 끓여도 안 되는 것입니다. 좀 부유한 사람은 아침에 나온 국을 점심이나 저녁에 다시 끓여주면 싫다고 합니다. 무슨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어떤 때는 국을 끓일 때 우리네처럼 하지 않습니다. 마치 전을 부치는 것처럼 하기도 합니다. 고기를 썰어 한번 삶은 후 꺼내 전을 부치고 다시 국에 집어넣어 끓인다고 합니다. 평소에야 임금이 먹는 국을 이렇게 끓일 수 있겠지만 권능의 날에 만조백관이 농사의 모범을 보이는 곳에서야 어떻게 일일이 구미를 맞출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으니 소 한 마리를 잡아 통째로 끓인 후 밭을 가는 임금을 비롯하여 구경 나온 백성까지 이 국을 먹였다고 합니다. 이 평민적인 행사 때 나온 선농탕을 이 사람은 설렁탕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원나라가 한창 흥했을 때 고려와 원나라 사이에는 혼인을 비롯하여 여러 교류가 이루어졌습니다. 원나라에 가서 산 사람도 많아서 원나라의 풍습 그대로 고려에 들어온 경우도 많습니다. 예컨대 혼례 때 입는 원삼은 원나라 옷을 말하고 족두리는 원나라에서 출입시 쓰던 것입니다. 임금의 식사를 가리키는 수라도 원나라의 말입니다. 상추라는 말도 한자로 와고라고 하는데 서울에서는 그렇게 쓰지 않고 씨를 받는 상추 때만 와거대라고 합니다. 순전히 우리말에 상추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상추는 생취, 곧 생으로 먹는다는 뜻에서 나온 걸로 봅니다. 무생치나물, 무슨 생치나물 등 생채를 무쳐 먹는 것을 말하는데 그 중에서 상추가 생으로 먹는 것의 대표가 되어 생채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좌우간 생채 이름도 원나라에서 쓰던 말로 여겨집니다. 국을 몽골에서는 세루라고 한답니다. 이 말이 변한 설렁이가 만주에서 후류로 바뀌었고 다시 우리나라에 와서 설렁이 되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국이 설렁설렁 끓으니까 설렁탕이란 말이 붙었는지 아니면 후류가 설렁탕이 되었는지 모를 일입니다. 정말 설렁설렁 끓기 때문에 설렁탕이 되었는지 아니면 뒤집어서 말하기 좋아하는 이들의 주장처럼 설렁설렁이라는 말이 그전에는 없었는데 설렁탕이 나오는 바람에 부사가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성신학원 다석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